네, 안녕하세요. 강프랙탈입니다. 2022년 8월 2일 화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오랜만에 또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미국 증시도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0.47% 약세를 보이고 있고 상해 종합과 홍콩 항생 지수 등 중국 증시도 약세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의 어떤 대만 방문 소식과 함께 미중 어떤 갈등이 좀 제기가 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증시 하락을 주도한 주체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좀 순매수를 보여주었다라는 점, 이 점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환율도 1300원 초반 부근에서 이제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조금 잠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선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아직 시장의 어떤 경기 둔화 가능성과 우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감과 동시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반전, 상승 모멘텀이 지금 부재하다라는 점,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조금 나아주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약간 횡보 또는 조정 흐름을 조금 거칠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일단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야 증시가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가능할지 살펴보면, 일단은 지금 그동안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게 바로 물가죠. 물가가 가장 둔화가 되었는데, 화제가 되었는데, 물가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정책,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정책.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물가는 좀 안정화를 시킬 수가 있으나, 이에 따라서 경기 둔화 우려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경기 둔화를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 물가를 먼저 잡겠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를 하였습니다. 일단 물가를 잡지 않으면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도 상승하고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둔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하여 물가라도 잡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려면 물가가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었다는 신호가 포착이 돼야 되고, 어떤 긴축 정책의 속도도 조금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와 주었을 때 대외적인 어떤 시장 환경이 좀 우호적이라고 바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가 이제 2450포인트에서 조금 횡보를 하면서 버텨준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게 되면 다시 올라오는데 또 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대한 강한 전환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보다는 그래서 조금 횡보나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흐름을 나와주는 이런 흐름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상황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오늘 펠로시가 대만으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만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을 예정이다. 그리고 중국은 닷새간 남중국해 군사훈련 등 무력 시위를 예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폭풍전야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왜 이런
외교적인 긴장감이 감도냐 하면은 바로 대만의 독립 문제를 두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만의 독립을 중국은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지금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시세를 주었는데요.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 중에 유니온 머티리얼이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어제도 상승을 보여주었고 오늘도 시초가의 갭으로 출발을 하면서 조금 시세를 주었다가 바로 눌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눌리다가 다시 한번 반등, 그리고 이 구간을 뚫고 내려와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또 시세를 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강세를, 시초가부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쭉 흘러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재료가 아예 없는 경우. 하지만 재료가 있다면 이렇게 기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이런 구간에서 성급히 진입을 하지 마시고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런 구간에서 수익을 이제 먹고 나오실 수 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면 이제 유일로보틱스는 오늘 매매를 하셨으면은 잘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충분히 오늘 조금 내가 대장이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면 가장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대장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유일로보틱스가 상승세를 마구 보여줬고, 이런 구간에서 조금 버텨주다가 또 여기서 또 횡보하는 상승 하락을 굉장히 반복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대대적인 상승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강한 시세를 주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일로보틱스가 거의 최고가 부근까지 지금 도달을 한 모습이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휴림로봇도 마찬가지로 휴림로봇도 오늘 시세를 주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시세를 워낙 많이 주었고, 그리고 또 시가총액도 지금 거의 일단 2천억 이상인 종목들은 사실상 뭐 세력들이 좀 작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물려있는 매물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하되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뭐 RSI 지표 한번 살펴볼까요? RSI 지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RSI 지표상 이렇게 고점의 어떤 신호가 나온다고 한다면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휴림로봇도 오늘 같이 시세를 주었다. 왜냐? 바로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을 2030년까지 도입하겠다라는 보도와 함께 로봇주들이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유로보틱스는 자동화 시스템과 산업용 로봇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또 다른 로봇주로 불리는 T로보틱스도 이제 상승,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등 대다수의 지금 로봇주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무인공장을 도입을 추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보도가 준비가 돼 있었고, 유일로보틱스 오늘 상한가를 보내려고 다 작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여기서도 쭉 윗꼬리 달리다가 다시 한번 조정으로 보이는 모습, 상승을 가는 듯하다가 다시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 그리고 다시 상승, 조정,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추세를 쭉 올리고 상한가를 이렇게 올려버리는 이런 흐름 패턴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과 흐름을 같이 읽어보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일로보틱스를 반드시 매매를 하셨어야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강세를 보여줄 거예요. 이제 콜드체인 의무화 관련 소식과 함께 지금 오늘 그동안 조금 눌림을 받는 듯 하다가 어제 좀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동안의 어떤 매물을 뚫는 구간에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같은 것들 항상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 번씩 살펴보고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섹터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지, 향후에는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이제 거래소 상위 종목 먼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많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카카오와 오늘 뭐 플랫폼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같이 살펴보면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는데 카카오 이외에도 하이브가 오늘 약세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 하이브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하락 추세를 조금 만회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긴 하였으나 어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더니 오늘도 좀 강한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LG생활건강도 지금 올라오는 듯 하다가 내려오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볼까요?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이렇게 좀 강한 하락, 실적의 어닝 쇼크와 함께 하락을 한 뒤에 지금 한 번에 올라오지 못하고 약세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유가 하락과 함께 지금 추세가 지금 꺾인 모습이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가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조금 상승을 보이는 듯 하다 오늘은 좀 조정세를 보였고요. 휴젤, 의료기기 관련 기업인데 휴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다면 반드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에 어떤 알려지지 않은 호재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재료를 굳이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일단 이 기업이나 아니면 이 기업이 속한 섹터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라다이스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고 대한항공, 제주항공 파라다이스만 조금 좋은 시세를 보이네요. 그리고 HLB가 아직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카나리바이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지금 바닥에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함부로 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액면분할이나 뭐 무증이나 이렇게 실시한 경우에는 물량이 상장되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엔터줄들도 그동안 좀 올라오다가 지금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횡보하는 흐름 이런 구간에서 좀 추가로 탑승을 하기보다는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다지 좋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이 되고 있고 메인 엔터의 어떤 대장격인 하이브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전 개인적으로 조금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냐. 자, 대형주 중에 2위 종목 한번 보셨을 겁니다. 현대차. 자동차 섹터가 최근 들어서 지수 대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그래서 자동차 섹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보셨다시피 바이오의 대장이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좋구나. 그리고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거의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어떤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하긴 하였지만 지수의 반동폭보다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 섹터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뉴스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 시황 분석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왜 52주 신고가를 갔냐. 바로 방산사업 통합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뉴스 같이 살펴볼게요.
대만에 주저앉은 증시, 자, 미중 갈등까지, 대만 사태, 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정유사사. 일단 아무리 생산량이 최대고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업황의 흐름이 꺾이면 그 해당 어떤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꺾이기 때문에 함부로 좀 진입을 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자, 국내 증시, 해외 증시도 지금 엊그저께 좀 조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저는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지금 분위기 자체는 조금 좋아지긴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하기보다는 또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의 안정화 그리고 가격이 물가가 좀 잡히는 흐름이 나와주면 그때부터 다시금 좀 매수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